42살 사업가 민호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밤.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텅 빈 마음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지연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넉넉한 자산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진 민호에게 4년 전 26살의 지연을 만난 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재수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하던 지연은 첫눈에 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우아한 자태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결혼식 날 지연의 손을 잡았을 때 민호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완벽한 순간들은 결국 끝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신혼의 달콤함으로 가득했어요. 아침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퇴근 후에는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주말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여유로운 시간, 이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종종 학원 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민호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의 불씨가 자라났습니다. 이전과 달리 휴대폰을 민호 앞에서 확인하지 않고 욕실에 들어가거나 따로 방에 가서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죠. 어느 날 밤 무심코 지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민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 생겼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민호는 아내를 의심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홀로 누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는 점점 멀어지는 지연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민호는 완벽했던 결혼 생활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은 온통 지연으로 가득했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귀가한 지연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바로 잠들었죠. 아침 식사도 함께하지 않은 채 서둘러 출근하는 지연의 뒷모습에서 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민호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차 안에서 지연이 일하는 학원 앞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학원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 학원 간판에 불이 꺼졌지만 지연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민호는 학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어요. 건물은 거의 비어 있는 듯 했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이 지연의 강의실이었죠. 민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숨을 고르며 강의실 문 앞에 선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신음소리와 함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서 발라의 모습으로 한 남학생과 뜨겁게 몸을 섞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몸을 떨며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 학생은 지연의 몸을 거칠게 더듬고 있었어요. 민호가 알아보니 그 학생은 지연의 수업을 듣는 재수생이었습니다. 20살 초반 키 크고 잘생긴 그 청년의 얼굴이 민호의 뇌리에 깊이 박혔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나 민호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했죠. 그들은 민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온통 서로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한 민호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민호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어요. 차에 도착해서야 민호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귀가 전화 통화를 피하는 모습, 민호의 스킨십을 거부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가졌어요. 민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무수한 생각들과 싸웠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허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4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침이 되자 곧장 학원으로 향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민호는 자신을 지연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가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색이 변했죠. 핸드폰 화면 속 지연과 학생의 모습에 원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의 학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원장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원장은 당장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학원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민호는 담담하게 학생의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름이 준호였고 21살 재수생이었어요. 민호는 준호의 부모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민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학원을 나온 민호는 곧장 준호의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전화를 받은 준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증거를 보내자 할 말을 잃었죠.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재수하는 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강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민호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죠.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연과의 대화만 남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일찍 귀가하라는 내용이었죠. 평소와 달리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민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민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죠. 민호는 재산보다는 깨끗한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민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민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걱정했지만 민호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민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해야 할 말들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죠. 마침내 결심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 민호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한 지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강의실에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된 일이냐고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죠. 왜 하필 학생이었냐고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대체 뭐가 부족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고 울부짖었죠.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어요. 지연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에서 부부로서 너무 맞지 않았다고요. 외로웠다고 했죠. 민호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한 4년의 세월 동안 지연이 외로움을 느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안정, 편안한 생활, 사랑과 존중.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니요. 지연은 준호에게서 젊음과 열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 말을 들은 민호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걸까요? 민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여행용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담았어요. 지연은 문 앞에 서서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죠. 민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가볍게 지연의 손을 떼어냈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민호는 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민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밤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호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지연에게 통보가 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지연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읽지 않고 모두 지웠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민호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운 친구인 부장이 민호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식사를 하며 친구는 민호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죠. 친구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배신에 대해서는 용서가 어렵다고 공감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연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학원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담담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지연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랜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늦게 준호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죠. 아들을 강하게 꾸짖었고 학원도 그만두게 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통화를 마쳤어요.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새로 예약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텅 빈 방을 보며 민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 찰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쪽에서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연과 함께 바라보던 같은 풍경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지연과의 이혼 합의 과정을 진행 중이었어요. 지연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민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민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동생이었어요. 지연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충격에 빠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동생은 지연이 최근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걱정된다고 말했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민호는 지연의 집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차를 몰고 예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로 향했죠.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죠. 거실에는 술병이 여러 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는 지연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민호는 침대 옆에 놓인 약병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였어요. 지연이 자해를 시도했을까 하는 공포가 민호를 덮쳤습니다. 급하게 지연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의식은 있었어요. 민호는 물을 가져와 지연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지연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죠.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민호는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지연은 학원에서 해고된 후 다른 학원에도 취직이 거절됐다고 했죠. 소문이 퍼져 어디에서도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학원에 항의했었다고요. 지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지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민호는 지연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죠. 지연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민호의 말에 따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지연이 심한 우울증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휴식과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어요. 민호는 지연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죠. 지연의 부모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과 지연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지연의 부모님이 도착하자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의 부모님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민호가 증거를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민호는 지연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이렇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입원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민호는 회사에 출근하여 평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들도 민호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했어요.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서명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민호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지연의 서명도 필요하다고 했죠. 민호는 자신이 지연에게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많이 나아 보였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내밀자 지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받아들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앞으로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말을 건넸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지난 4년간의 모든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비극적인 순간까지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등산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가끔은 지연이 생각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거나 괴롭지는 않았죠.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민호를 본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 준호를 민호가 불러세웠죠. 민호는 준호에게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준호와 마주 앉은 민호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학에 진학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지연에 대해 물었어요.
민호는 그녀가 고향으로 내려가 새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호도 지연의 근황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죠. 준호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두 사람의 삶을 망쳐버렸다며 후회했어요. 민호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법이라고요. 젊은 나이에 큰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의 너그러움에 고마움을 표했어요. 민호는 카페를 나오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문득 지연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첩을 정리해 상자에 담았죠.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황혼이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쁨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민호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제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